영감생심.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넌 너무 착해서 손해본다. 아우 이렇게 착해가지고 세상살이 어떻게 해? 연진 씨는 볼수록 사람이 참 착해. 사실 듣기엔 참 좋은 말 같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칭찬일까요? 경고일까요? 저도 예전에 연진이 걔 착하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칭찬인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꾸 의식하면서 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정말 단호한 거절을 해야 될 때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에 대단히 제약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가끔은 나도 울컥할 때가 있고 손해보는 걸 알지만 우리는 왜 가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도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장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아빠는 술을 평생을 마셨어도 오래 잘 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배려를 계속한 건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무례해질 때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혹은 분명히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 거고 고마울 텐데 요즘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잘해줘 보자. 라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제 와서 내가 하던 행동이나 말,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자꾸만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말버릇 5가지를 알아볼게요. 혹시 이 중에 내가 하는 말버릇이 있다면 말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니까요. 영감생심. 자, 첫 번째,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전 아무데나 다 괜찮아요. 일이 몰릴 때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뭐든지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사람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항상 뭘 질문을 하면 아무거나 너 좋은 거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아무데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 아무거나가 괜찮은 건가? 약간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의견조차도 안 물어보게 되고 뭐 어차피 아무데나라고 할 거니까 내가 결정하자. 라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아무거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가 매운 거 못 먹는데 매운 음식집에 가가지고 나만 잘 못 먹고 체한 경험이 있다던가 서로 팀플을 해야 될 때 나는 뭐 아무 역할이나 괜찮아 라고 했다가 내가 제일 귀찮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은 당연히 양보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버려요. 또 때로는 불만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내가 결정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적어도 저는 매운 음식은 못 먹어서요. 매운 음식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땡땡 역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처럼 내가 결정한다 라기보다 내 상황을 먼저 밝히고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냥 해드릴게요. 이 말은 진짜 착한 사람들의 대표 멘트죠. 상대가 부탁도 안 했는데 미리 양보하거나 헌신하는 말투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따 회의 자료 복사할 거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 한마디를 했다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그 일이 그분의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을 짤 때도 그냥 내가 알아볼게 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나 혼자만 모든 거를 짊어져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말의 함정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이 사람은 늘 해주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라는 말 대신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덤벼들지 않고 상대의 요청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진 않을 겁니다. 자, 3번째,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 탓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부족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또 내 탓만 하면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자칫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돼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는데 사실은 팀원 중에 한 명이 자료를 늦게 줘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A씨는 제가 좀 더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를 늦게 주었던 그 팀원은 정작 조용히 있던 거예요. 연애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서운한데 서운함을 말하기보다 내가 너무 집착이 심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미저리 같아 보일 수도 있어 라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좋지만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너무 끌어안아 버리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주변에 잘못된 기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는 너무 남 탓을 한다기보다 자료 전달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체크 포인트를 정해서 진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연락 텀이 좀 길어지니까 내가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뭐 너 입장에서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편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보자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나 혼자만 떠안지 않는 화법이에요. 자, 네 번째. 나만 참으면 되지. 제가 좀 참으면 되죠, 뭐. 이건 거의 헌신의 말버릇이에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걸 내가 굳이 말하기보다는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지의 마인드죠. 물론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나도 나중엔 이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나만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하다가 막상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이 참다가 탁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타인의 반응이 어머,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터졌을까가 아니라 뭐야? 갑자기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다들 덥다고 에어컨을 틀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많이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냥 좀만 참으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인드로 참다가 결국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업무 분담이 너무 나한테만 몰리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넘기지 뭐 하고 넘겼다가 정말 한 달 내내 야근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결국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참는 사람만 계속 참고 안에서 점점 골마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참으면 되지 뭐라는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좀 추운 것 같은데 온도 한도만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처럼 참는 대신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을 제안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표현 자체는 너무 따뜻하죠. 하지만 항상 먼저 나서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 지인이 동료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업무를 시간에 쫓겨서 하는 분이래요. 근데 좀 친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한번 했다가 본인의 업무도 자꾸 지연이 되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 자꾸 그 동료가 본인의 업무가 너무 밀릴 때 자꾸 약간 오늘은 안 도와주나? 라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거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인데 편의점에서 오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교대를 하시는 분이 맨날 약간 10분, 15분 애매하게 자꾸 늦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앞에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넘어오시느라고 엄청 부랴부랴 오시는 거예요. 그거에 또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30분을 더 일하는 게 저의 당연한 기본 근무 시간처럼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 주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도움도 한계가 있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결국 나만 지치고 남는 건 고마움도 없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잘 진행 중이신 건가요? 저도 이 부분에는 일정이 있어서 다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버릇을 바꾸면 관계의 힘이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갈등이 생길까봐,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거나 미워할까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관계의 수평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착한 것도 참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선택이고 조절이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착하지만 손해보는 사람 말고 착하긴 한데 단단한 사람이 되자고요. 오늘도 당신의 편 영감생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